안녕하세요. 개미FC 최현준 FC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비과세에 관한 얘기인데, 비과세라고 혹시 많은 분들이 언뜻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비과세가 일단 뭐냐면, 우리가 이자소득세로,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이자소득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적금을 했다. 적금을 해서 100만 원을 적금하면 나중에 110만 원을 주죠. 이게 이자로 붙여서 주죠. 근데 나라에서 너 이자 10만 원 벌었네? 그 이자 10만 원 벌었으니까 세금 내 하고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여기서 10만 원에 대해서 15.4%라는 세금을 떼가요. 보통 거의 대부분이 15.4%라는 세금을 떼가요. 그게 이자소득세인데, 너가 어느 정도 기준을 채우면 이 세금을 안 거둘게. 그래서 이거를 안 걷게 되는 거죠. 10만 원은 오로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비과세예요. 이게 비과세인데,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비과세에 관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겨울에, 작년 연말에 항상 떴던 해외 펀드,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비과세 펀드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작년 연말에만 해도 막 해외 비과세 펀드 얼른 막차태서 미리 가입해 놓으세요, 이런 말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건 지금은 이제 가입 못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비과세 할 수 있는 게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부와 브라질 정부가 그 수교를 맺으면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 나라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많아서 조금 힘들지만, 최근에는 그 브라질의 그 통화죠, 해와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기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조금씩, 네, 그렇게 저가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아는 신협, 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뭐 지역농협 이런 걸 신용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이 신용조합에서는 만약에 적금을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찾는다 이러면은 15.4%를 다 떼는 게 아니고 1.4%의 농특색만 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거의 비과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많이 이용할 수 없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과세라고 하면은 보통 언론에서 비과세가 없어지기 전에 얼른 가입하세요, 얼른 준비해놓으세요, 뭐 비과세 통장 가져가세요 하는 것들은 주로 그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이 저축성 보험인데, 이 비과세 통장은 그냥 말대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변액이라는 그 성향이 붙어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변액으로 저축성을 가져갔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오래 가져가셔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단순히 1, 2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하면, 이자가 100만 원일 땐 세금을 15만 원밖에 안 내요. 그 이하는 더 적게 내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피부로 와닿는 혜택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자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자를 1000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금만 해도 150만 원이에요. 이자 아깝죠. 근데 예를 들면 이자가 1억이면 세금이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통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오래 두고 장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 통장이라고 그러죠. 평생 통장을 갖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뺐다가 다시 돈이 생기면 넣고, 뺐다 넣고,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시간상의 여유가 조금 없어서 급하게 말한 이런 비과세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